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영상을 못 찍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전혀 다르죠. 네. 일이 좀 일찍 끝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미국장은 또 개장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또 국장이 여는 날이 이제 10월 12일 날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 투자 철학에 대한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 투자 철학의 점검은 사실 시도 때도 없이 밥 먹듯이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주식은 사고 파는 거 아니냐, 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뭐 20% 이익 나면은 뭐 이익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뭐 10% 손절 나면 손절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격 맞추기 게임이 아니냐, 도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투자를 해오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투자 철학에 대한 얘기가 워낙 중요하고요. 상승장일 때는 모두가 상승 구간일 때는 마음 편히 그냥 기분 좋은 마음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투자 철학에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하락장이 문제거든요. 하락장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 투자 철학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 더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 투자 철학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주식 가격에 흔들리는 일명 뭐 내동매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감정이 휩쓸리는 매수매도 버튼이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을 다듬는 건 사실 100번, 2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투자 철학이 정립되신 분은 사실 저와는 좀 다른 투자 철학이시더라도 본인들만의 투자 철학이 있고, 나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은 똑같다. 예를 들어서 사실 나는 단타가 투자 철학이다, 이 말은 사실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긴 있으실 건데, 단타가 투자 철학이다라는 말은 나는 가격을 계속 맞춰 오겠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싼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중에 잘 올라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걸 내가 맞출 수 있어 라는 거를 단타로 투자 철학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못 맞히면 난 손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특화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너무 힘들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단타는 사실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럴 시간도 없고요. 뭐 전업 투자자가 되셔서, 사실 전업 투자자라는 말이 정말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계가 투자다라고 하면 직장을 다니면 월급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바를 하면은 일당이 있고 하는데, 전업 투자라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매달 돈을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날 한 달 동안 하락장이면 내 계좌가 빠져 있을 거고요. 어느 날 상승장에선 내 계좌가 올라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단타는 아예 안 하고요. 장타로 하는데, 아무튼 투자 철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처럼 뭐 이뮤노반트가 뭐 많은 주가 변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제 10월 10일 날 개장을 하고 나면 또 모르겠어요. 어떤 호재를 반영할지 악재를 반영할지 우리나라 시장이,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뭔가, 그 하늘바이오파마가 지금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마땅한 모멘텀이 지금은 많이 없잖아요. 뭐 물론 12월 달에 테드 결과 발표가 나니까 그게 최단기간의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 어제 제가 영상 올린 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신 것들을 좀 보고 질문이 있는 것들은 좀 같이 봐드리고, 그 이후에 과연 우린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좀 같이 되새겨 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200번을 들어도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는 절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한번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다라는 이니셜을 가지신 분이,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감사합니다. 하늘과 에이프릴바이오의 비교 분석하신 과거 영상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테드 질환 적응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테드 적응증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테드 적응증은 사실 에이프릴바이오랑 하놀이랑 좀 기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적응증이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드 같은 경우는 이 붓기가 이제 눈이 튀어나오는 질환이잖아요. 안구가 돌출되는 질환인데, FcRn 저해제, 하놀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그 좀 근원적인 FcRn이라는 그 자가면역 체계를 차단을 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더 이상 항체를 줄임으로써 자가면역 질환이 더 이상 발병되지 않는 원리로 가는 거고요. 에이프릴바이오는 그거보다 좀 더 직관적인, 뭐 예를 들면 안구 돌출에 관한 그런 직관적인 기전을 노리고 타겟으로 하고 이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조금 기전이 달라요. 그래서 한올 옛날에 그 한국투자증권이었나요? 그때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영상 중에서 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TED 질환에 관련해서 뭐 한올은 안 되고 에이프릴바이오는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한번 뭐 리포트를 발간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하놀바이오 파마 측 회사 측에서도 반박성 공지사항을 띄운 적이 있고요.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공지를 띄운 부분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올과 에이프릴바이오가 TED라는 질환에서 물론 경쟁이라면 경쟁이죠. 이게 같은 질환을 다른 타겟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에이프릴바이오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나와봐야 된다. 이거는 뭐 같은 기전에 뭐 그 다른 약이 효과가 좋았다고 뭐 들은 것 같은데, 한번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 에이프릴바이오도 기대감이 워낙 많긴 하고 하지만 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놀도 성공할 수도 있고 둘 다 성공은 할 수 있지만 데이터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영상처럼 그 MG라는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도 FcRn 저해제의 약물들이 진행하는 데이터들도 있고 C5 저해제들이 진행하는 약물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기전이 좀 다른데 데이터들이 다른 값들이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런 데이터들을 좀 봐서 비교를 해야 된다. 둘 다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둘 다 성공을 한다면 어느 약이 더 좋은지 우열이 아마 가려질 거고요. 그래서 에이프릴바이오도 이걸 비교 분석한다고 하기에는 TED라는 질환 하나 가지고 하놀바이오 파마의 기업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건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 하놀바이오 파마는 이제 에이프릴바이오도 이게 자꾸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뭔가 그 적응증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놀도 마찬가지라서 TED 질환 면에서는 에이프릴이 낫냐 하놀이 낫냐, 이거는 데이터가 하놀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프릴도 나와봐야 이제 비교가 되는 거니까 둘 다 뭔가 우열을 가리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그래서 하놀 주식이 좋냐 에이프릴바이오 주식이 좋냐 이거를 보자면 또 다른 얘기인 게 적응증 확장 능력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 선택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업 가치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TED라는 질환에서 누가 더 우열을 가리겠냐 하는 거는 이제 하놀바이오 파마가 3상 결과가 나와봐야 좀 이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위에 이제 뭐 실명이 있어서 제가 닉네임 말씀 못 드리고요. 항상 좋은 방송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토클리맙 IMVT1402가 FDA 승인을 취득하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가 받게 되는 로열티는 GD, RA 각 증상마다 매년 받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맞습니다. 로열티라고 물어보셨으니까 로열티는 매번 받게 되고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의 그 마일스톤이나 로열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회사들의 기술 수출 구조를 좀 보면, 계약 구조라고 할까요? 구조를 좀 보면 일단 계약금이라는 걸 처음에 받아요. 일시금 수령. 이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마일스톤이 있어요. 마일스톤은 뭐냐면 단계별 기술료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수령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마다 다르긴 한데 한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세계 질환, 최초 이뮤노반트랑 계약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계 질환에서 임상, 이상, 성공 시, 진입 시 또는 한번 수령, 일부 수령. 그 다음에 임상, 3상 진입 시 일부 수령. 그 다음에 FDA 허가, 승인 시 나머지 모두 수령. 이렇게 단계별 기술료라 그래서 임상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수령하는 게 마일스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 물어보신 로열티는 이제 FDA 승인을 받고 나서 매출이 얼마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받는 금액, 이걸 로열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랑 약 10%에서 뭐 15%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일스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향후에 받을 마일스톤이 뭐가 있냐? 일단 한올은 임상 3상 단계 진입에 대한 마일스톤까지는 현재 모두 수령한 상황이고요. 향후 최초 FDA 승인에 따른 세계 질환 승인 시 각 질환마다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MG를 3상 승인 1402로 MG 뭐 성공했다. 성공 후 FDA가 승인했다 하면은 마일스톤 받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CIDP FDA가 승인했다 그러면 또 마일스톤 받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RA 할까요? RA FDA가 승인했다 하면은 마일스톤 받고요. 이게 3개 질환 3개. 나머지 뭐 GD나 뭐 쇼그렌이나 아니면 또 뭐 있죠? 루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이 없다. 승인 받더라도 FDA 승인 받더라도 마일스톤 없다 입니다. 최초 세계 질환 적응증에 대한 마일스톤을 아마 받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로열티는 어떻게 하냐? 로열티도 질환 3개만 로열티? 그건 아닙니다. 로열티는 모든 질환에 대한 매출에 따른 일정한 비율,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15% 정도의 로열티 비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열티는 GD, RA, 뭐 MG, CIDP, CLE 또 뭐 있죠? 또 뭐가 있죠? 하나 테드, 뭐 바토클리맙이나 IMV-14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일스톤도 140-2로 해도 마일스톤 받고요. 로열티도 받아요. 다 계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GD, RA, MG, 뭐 CLE, 테드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매출이 일어나면 그 매출 전체 금액의 10에서 15% 로열티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일스톤은 최초 세계 질환에 대한 적응증이 FDA 승인을 받으면 이제 마일스톤을 각 질환별로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질환들에 대해서는 마일스톤은 못 받습니다. 3개가 끝이고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FDA 승인이 뭐 어떤 게 먼저 날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나는 3개 질환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모두 수령이 다 끝나면 이제는 매출에 따른 로열티로 진행이 되고요. 로열티는 질환 3개에 대한 로열티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질환에 대한 매출에 대한 로열티이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에 대한 임상 승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열티는 자꾸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2043년까지 특허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뭐 매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FDA의 승인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질환이 더 늘어나겠죠. 그죠? 예, 적응증이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43년까지는 아마 로열티가 계속 들어올 거다. 앞으로 25년이니까 26년 치고 한 17년 남았는데 특허 기간 연장까지 생각하면 2045년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2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임상도 진행하고 승인도 받고 하려면 약 3, 4년의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적응증 6개, 7개까지 승인을 받으려면 2030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2030년 이상부터는 이제 매년 수천억 원씩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예, 매출에 대한 로열티 비율이 어마무시하다. 뭐 GD나 RA나 MG나 이런 것들이 다 성공을 한다는 가정하에 꿈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중에서 뭐 2개 엎어지고 4개만 되더라도 로열티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한올바이오파마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저리 가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조 매출이면 10%면은 3조 원이거든요. 1년에 로열티가. 예를 들어서 10조 원만 해도 1조 원이에요. 로열티가. 20조 하면 2조 원이고요. 최저 10%만 따져도.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년 2조 원씩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제약회사가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로열티로 구성이 되고요. 계약 구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모두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드리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 추석 명절에 다들 바쁘시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실 텐데 제 영상 또 시청해 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은 오늘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는 좀 투자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장 개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막 보이고 있지는 않잖아요. 바닥에서 기고 있긴 하지만 바닥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고요. 바닥을 계속 테스트하는 이유는 지금 TED 관련해서 과연 임상 성공을 할 거냐? 그러면 성공한다면 상업화 할 거냐? 아니면 이제 IMVT1402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넘어갈 거냐?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뭐든 하나라도 터지면 성공을 하거나 상업화를 안 하거나 1402로 넘어가거나 뭐 아무튼 이런 모든 종류들의 소식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나오면 불확실성이 좀 차라리 해소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IMVT1402 지금 미국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냐면 아제넥스는 임상을 잘 진행을 해서 자리 잘 잡았다. 이뮤노반트는 지금 알제넥스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로만 따지면 아제넥스는 지금 매출도 잘 나고 앱셀인 저해제에서 이제 이미지도 잘 가져가고 있고 자리도 잘 잡았는데 이뮤노반트는 지금 아제넥스에 대항해서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아제넥스의 독주다. 지금은 앱셀인 저해제가 아제넥스의 독주다라는 겁니다. MG 중증 근무력증이나 CIDP에서는 지금은 그게 맞죠. 예, 이뮤노반트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폭이 많이 좁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제넥스와 이뮤노반트 차이인 RA나 CLE, 루푸스나 아니면 그레이브스병 뭐 이런 애들
테드도 지금 바토긴 하지만 테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들이 자리를 먼저 잡을 기회 노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제넥스를 따라가거나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고 그만큼 해당 질환의 시장 사이즈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는 지금 아제넥스에 지는 게 아니고 향후 아제넥스를 따라가고 아제넥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미국에서 말하는 이뮤노반트는 지금 할 게 없다. 맞습니다. 아제넥스의 독주다. 맞습니다. 어디에서만? MG와 CIDP에서만. 현재는 그래요. 근데 류마티스나 루푸스나 그레이브스나 테드, 갑상선 암병증이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만약 이것만 생각하면 아제넥스의 위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아제넥스와의 차별점을 보이고 있고 데이터 면에서 우월한 면을 자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사이즈도 아제넥스가 가져가고 있는 MG나 CIDP보다 훨씬 큰 시장들이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는 아직 많다. 나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제넥스가 MG, CIDP에서 자리는 잡았지만 나머지 적응증 확장에서 불리해지면서 이뮤노반트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다 라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미래가 약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 3년 뒤에 그런 발표 나면 사면 되지 않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임상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구간을 노리고 계신다면 현재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이 구간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향후 한 1, 2년은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임상이 성공을 하고 좋은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면 지금 이 가격은 절대 거들떠도 못 보는 가격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2만원 후반, 3만원 초반대가 너무 좋았다. 열심히 모아가기엔 너무 좋은 가격이다. 떨어지면 기분이 너무 좋다. 오히려 살 수 있을 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장 마감이 34,600원인가로 끝나면서 이제 3만원 중반을 넘보고 있습니다. 32,000원, 1,000원대 좀 더 샀어야 됐는데 사실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에 몰빵을 하고 있다면 다 샀겠지만 다른 것들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은 한올바이오 파마를 다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았죠. 그때 그 가격대에는. 하지만 저는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돈이 생겨도 한 종목에 저는 모든 몰빵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일부 종목이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싸졌다 그러면 그 해당 종목의 비중을 많이 늘리긴 할 수는 있죠. 100만원이 들어오면 5종목을 내가 들고 있으면 20만원씩 나눠 살 것도 100만원이 들어오면 일부 종목이 딱 엄청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50만원 그 종목 사고 나머지 50만원으로 분배해서 사는 이런 전략을 노릴 수는 있지만 100만원을 모두 그 저평가된 종목에 저는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식이 언제 어떤 호재를 갖고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최대한 1대1 대 1대1 대 1 식으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호를 마음껏 열심히 잘 모으려고는 했지만 제 제한된 경제적 여건상 많은 한호를 살 수는 없었고요. 분배해서 최대한 사긴 했으나 그래도 열심히 모았다. 돈 아낄 거 아껴서 열심히 모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주식이 좀 올라서 근데 34,000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31,000원이 올 수도 있고요. 29,000원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올바이오 파마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가격대가 또 온다면 저는 워낙 기회죠. 그죠? 그때는 만약에 가격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3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싶으면 비중을 좀 더 실어서 저는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3만원 이상대에서 논다 그러면 꾸준히 다른 종목과 같은 비율로 분배해서 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해보니까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하고 이 종목을 또 열심히 사봤어요. 근데 다른 종목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가 오를지 몰라서 이제는
이거 떨어졌다고 더 사고, 이거 많이 올랐다고 덜 사고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고평가돼 있다, 그런 것들은 좀 덜 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한올이 꾸준히 분배해서 살만한 가격이어서 적당히 분배해서 잘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 개장을 하고 나면 뭐를 또 해야 되냐, 우리는 사실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면 좋겠지만 할 게 없죠. 저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얼마나 누가 오래 들고 가냐예요. 이제는 얼마나 누가 돈을, 그러니까 나갈 돈이 없게끔 만들어서, 뭐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팔아야겠지만 그건 이제 매도의 예외 사유잖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주식 팔아야죠. 쓸데없는 돈이 아니고서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큰돈 나갈 일이 생겼다, 근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돈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빼야 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파셔야죠. 근데 그런 돈이 아니고서야, 나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잘 모으고 얼마나 오래 들고 가냐가 이제 본인 성공의 관건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제부터는 주가가 떨어지냐 오르냐 보단 주식 수를 많이 늘려서 얼마나 누가 더 오래 가지고 가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안 팔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과 좀 멀어지는 것도 좀 방법이고요. 주식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가다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바로 투자 철학이고.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뭐 한올바이오파마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더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가격 보시는 것보단 주식 수 보시는 게 나아요. 주식 수가 모아가는 게 정말 기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주식 수 모아가는 게 보이시면 어느 날 10주였는데 20주가 돼 있더니 어느 날 100주 채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 위주로만 보신다면 훨씬 주식 투자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 평단이 얼만데, 수익률이 얼만데,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투자해야 되고요. 주식 수를 열심히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주식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와서 해야 될 건 할 건 없지만 얼마나 주식 수를 늘려서 그 주식 늘어난 주식 수를 가지고 얼마나 오래 들고 가냐의 싸움이 이제는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떨어지면 주식 수 늘릴 기회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주식수 조금씩 천천히 더 늘리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2030년이 되면 뺄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뮤노반트나 아니면 어느 제약사의 기술 또 이게 M&A가 돼서 누가 이 파이프라인을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대형 제약사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때쯤 되면 임상 역량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그때쯤 되면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의 가능성이 꺾이지 않는 이상 저는 꾸준히 주주로 남아있을 것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의 펀더멘털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꾸준히 모아가면서 안 파는 전략 꾸준히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공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투자 철학들을. 저는 이럴 거예요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그래도 4만원 되면 빠져나올게요. 한번 빠져나오고 다시 35,000원 되면 다시 살려고 합니다. 뭐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 건 없으니까요. 오르다가도 떨어지는 게 주식이니까요. 조정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조정장 활용해서 저는 왔다 갔다 잘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것도 기술이긴 합니다. 제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기술이에요. 열심히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 저는 그런 걸 못해서 가격 맞추는 걸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못하니까 각자만의 투자 철학을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과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를 또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철학을 다 같이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자신과 비슷한 투자 철학을 가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따봉도 눌러주시면 또 같이 공유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윈윈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 안 눌러주시는 분들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한올바이오파마 주변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구독하기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는 필수고요. 댓글은
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슈퍼 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보내주셔서 너무 잘 사용했고요. 슈퍼 땡스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감사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휴가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남은 연휴까지 잘 쉬도록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